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IH 플러스 만점 레시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레시피를 알려드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레시피 시간인데요. 오늘 포인트는 표현과 필러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픽 공부하는 친구분들은 특히나 이 필러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오픽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찾아보면 필러를 꼭 암기하세요. 막 이런 거 꼭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아무거나 다 암기한다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과 필러를 암기해서 나의 답변에 좀 잘 녹여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오픽. 자,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부터 복습하고 가셔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브레인스토밍 레시피를 알아봤어요.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뭔가 답변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할지 이 플로우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는 게 또는 이 플로우를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답안의 틀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 레시피 우리 이렇게 갔었죠. 주제별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저는 꼭 하고 오시는 거 추천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로드맵을 하라는 대로 해서 따라오시면 점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안 하셨으면 잠깐 멈추고 전 영상 보시면서 꼭 여러분 과제 이행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빈출 주제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두라 그랬어요. 뭔가 스크린샷처럼 딱 찍어두고 그거를 내가 묘사한다. 그래서 그 사진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머릿속에 단어를 생각해서 말하기보다는 사진 찰칵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과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묘사한다.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표현이라고 하면 뭔가 진짜 그래도 이거 영어 시험인데 좀 좋은 표현들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좋은 표현의 정의가 뭐예요? 그게 사실 딱히 있지 않아요. 뭔가 좋은 표현이라고 하면 뭐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좋은 표현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많은 말을 하는 게 좋은 표현일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쓰기만 하면 그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에 이게 아무래도 말하기 시험이니까 그 표현들을 유창하게 해준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장화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는 이게 제가 이제 수업을 계속 해보니까 학생분들이 어떤 약간 강박이 있냐면 문장이 짧게 끝나면 마침표를 못 찍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나는 커피를 마셨다. 우리 한국어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아까 커피 마셨어. 이거 뭐 잘못된 문장인가요? 아니면 되게 안 유창해 보이나요? 아니죠. 그것도 말 잘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영어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I drank coffee 또는 I had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답변을 하고 말하기 시험에 들어오면 I had coffee 하고 이제 끝을 못 내리는 거야. 뒤에 뭐라도 더 붙여야 돼. 막 이런 강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기본적인 영어 문장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장면, 우리 사진 찰칵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사진 찰칵,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장면? 막 웃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카페잖아요. 이 카페에 나무로 된 이런 의자와 테이블이 있다. 이런 걸 먼저 묘사를 해볼 거거든요. 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 시작해요? There are. 그래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사진 안에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묘사하실 때는 there are 또는 there is. 자, 나무로 된 의자와 테이블은 wooden chairs and tables 가시면 되겠고 내 최애 카페예요. 이곳은 나의 최애 카페다. 최애 카페 어떻게 표현해요? 일단 어딘가의 장소는 at을 사용할 수 있겠고 my favorite cafe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려운 말 있나요? No,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단어들이죠. 포인트는 뭔가 있다 하실 때는 뭐라고요? There are 뭐가 있어요? Wooden chairs and tables 어디에 장소 넣어주면 되겠죠? At my favorite cafe.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wooden chairs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우리 사진 찰칵한 상황에 뭐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뭐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수다를 떤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단어 전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다. 자, 어떻게 가요? 나는 항상 그곳에서 수다를 떤다. I always chat. 그래서 내가 항상 자주 하는 행동을 얘기할 때 어떻게 시작? I always. 그리고 수다 떤다는 chat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구랑? 친구들과 어떻게 연결? Chat with my friends. 자,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행동 어떻게 한다고요? I always. 그리고 친구랑 수다 떤다. Chat with my friends. 그곳에서 ther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제 팁을 좀 알려드리면 기본 문장은 제발 단순하게 해주세요 예요. 그러니까 기본 문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너무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정보를 주는 상황들에서는 사실 단순하게 지금처럼 나는 친구랑 얘기한다. 여기에는 나무로 된 의자가 있다. 이런 문장을 그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길게 만들 필요 진짜 전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표현과 필러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현력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오픽 시험에서 표현력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I liked it, I was fun, I enjoyed it. 물론 제가 짧은 문장들로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약간의 이런 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짧은 문장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I totally loved it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처럼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게 짧게 가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좋아했고요. 좋았고 재밌었고 즐겼다. 이런 식으로는 짧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맞는 표현들을 중간중간에 삽입해 주시는 거예요. 자, I totally loved it. totally가 들어가죠. 그래서 I totally loved it because 이런 연결어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it was fun. 그 다음에 이런 필러도 넣는 거예요. Not to mention that I enjoyed it so much.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기본 문장 형태예요. 제가 문장의 형태 자체를 엄청나게 바꾸지는 않았죠. 이런 많은 표현과 필러들을 그냥 중간중간에 넣기만 했는데 어때요? 벌써 훨씬 더 표현이 풍부해 보이고 당연히 우리 시험 성적은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막 되게 상황적으로 진짜 주제마다 구체적인 단어들을 막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응용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답안에 녹이기가 어렵죠. 그 말은 즉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어휘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오픽 준비할 때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단기로 준비하시죠. 단기로 빠르게 내가 잘 성적을 받고 싶다 하시면 우리 내용의 흐름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들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뭔가 감정 표현을 한다. totally 넣어보고요. 이유를 얘기한다. because 얘기하고요. 강조하고 싶다. not to mention that. 이렇게 여러분이 각자 역할을 생각하면서 연결해주는 표현들을 잘 암기를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제니 오픽.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형용사를 잘 활용해줘야 돼요. 아무래도 오픽이 뭔가 내가 겪었던 경험담 또는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의 감정들 또는 이 사물들이 어떠한지 형용사들 이런 묘사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상황마다 하나하나 다 암기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암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뭘 써야 될지 몰라요. 약간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이 옵션을 최소화로 만들어두는 거예요. 대신에 필요한 만큼은 딱 보셔야겠죠. 딱 그만큼을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자, 형용사라고 한다면은요. 일단 이렇게 형용사들을 전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형용사 시작은 보통 it is 또는 it was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꾸며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보통은 앞에서 이런 상황이었다 하면서 쭉 스토리 가다가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은 간략하게 얘기해줘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형용사는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고 시제에 따라 is, was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convenient, 이거는 뭐야? 편리한. 그래서 뭔가 기술 관련된 주제 또는 진짜 기술이 아니더라도 편리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memorable, 우리가 뭐예요? 기억에 남는 이기 때문에 추억 또는 경험담 얘기할 때는 무조건 좋은 기억이든 안 좋은 기억이든 기억에 남는다라는 의미로 꼭 쓰실 수 있고요. relaxing, 이건 뭐예요? 이렇게 릴렉스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운동을 하고 나서 난 릴렉싱하다. 또는 여가 생활할 때 릴렉싱하고 나는 쉴 때 릴렉싱해. 또는 난 집에서 주말을 보낼 때 릴렉싱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andy, 이거는 유용한이란 뜻인데요. 기기, 아이템 유용함. 특히나 뭐 우리가 자주 나오는 너가 자주 쓰는 뭐 technological 아이템, 뭐 이런 기술적인 아이템, 뭐 이런 것들, 디바이스 얘기에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amazing for anything. 진짜 아무 때나 다 사용 가능. 뭐 진짜 우리가 기기가 that 기기 is amazing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험담 was amazing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is amazing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amazing 진짜 많이 써요. 거의 약간 나의 느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도 모르게 1번 나오는 게 amazing인 것 같아요. 그래서 amazing 진짜 잘 쓸 수 있고 stressful,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 좀 내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닌 상황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that was really stressful 또는 it was really stressful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사용을 추천드리는데요. 부사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분들이 일단 첫 번째가 명사고요. 그 다음에 동사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사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이런 아이템들 네이밍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름들은 보통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도 우리가 보통 문장을 만들 때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는 적어도 해야 문장이 완성이 되니까 동사도 암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이 두 가지를 많이 잘 써요. 근데 이제 형용사, 부사는 일단 뭔가를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 좀 수식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문장을 재밌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필요하다고 못 느껴서인지 조금 더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부사는 딱 이렇게만 추천드려요. 물론 우리가 뭐 이 행동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기는 한데 굳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문장은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자. 그럼 얘네는 도대체 어디에 쓰나요? Totally, absolutely. 둘 다 비슷한 의미죠. 완전히 이런 뜻이죠. 저는 동사와 형용사 앞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형용사 앞에. 그래서 형용사 얘네들 앞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it's absolutely convenient or it was totally amazing 이런 식으로 얘네 앞에 넣어서 형용사를 좀 더 강조하는 역할로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동사 앞에 쓸 때는 얘네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 앞에 쓰면 되게 적절하게 강조를 해줘요. I totally loved i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만 딱 쓰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쉽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결어 사용이에요. 그래서 연결어 만드실 때는 이렇게 일단은 다 해놨어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놓고 꼭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In addition, 추가적으로 뭔가 내용 나열할 때 쓰고요. 마찬가지로 on top of that, 나열할 때 사용해요. Not to mention that, 이것도 나열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또는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진짜 강조. What's really interesting is that. 저 이거 진짜 잘 쓰는 편이거든요. 진짜 재밌는 거는 왜 이걸 잘 쓰냐면
문장 구조 자체가 what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다양한, 내가 뭐랬다, I가 뭐랬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문장 구조도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인데 심지어 암기해서 쓰는 거니까 사실 되게 유용하겠죠. 자, 그 다음 it turned out that 이거는 뭔가 뭐뭐라고 밝혀졌다기 때문에 약간 예상치 못했던 또는 되게 놀라운 결과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On most of the days 하면 대부분의 날들에는 우리 일상적인 루틴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일상 표현 If you ask me, I would say for anything. 이건 여러분 아무 때나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언제 쓰냐 하면 뭔가 답을 하다가 약간 좀 할 말 없을 때 쓰거든요. 할 말 없을 때 약간 시간 끌기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라는 그냥 내가 하는 말 자체를 그냥 수식해주는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거의 답변마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잘 활용해주면 좋은데 팁은 자연스러움이 좀 들어가야지 이 표현들은 더 살아요. 이거를 되게 경직되게 not to mention that 이렇게 하면 그 느낌이 좀 안 살죠. not to mention that 이렇게 뭔가 강조할 거면 강조를 해주면서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연결어도 여러분 잘 사용해 주시면 문장 아까 보신 것처럼 내용 연결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기본적인 문장들 사이에만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필러인데요. 얘네들은 이렇게 아예 full sentenc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실 때 It was such a blast. 그러니까 진짜 통으로 정말 만능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패턴들이에요. 자, It was such a blast. 이건 뭐예요? 되게 좋았던 경험을 얘기할 때 쓸 수 있거든요. 와, 진짜 그때 진짜 좋았어. 이런 표현. 그래서 긍정 경험을 얘기하실 때 꼭 끝에 써주면 좋고요. 그 다음 It really plays a big role in my life. 이때는 it이 있어야 돼요. 뭔가 앞에 내가 얘기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진짜 나한테 너무 중요해 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통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다 보면 우리 어때요? 말실수 꼭 나오죠. 저도 말하다 보면은 말실수가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당연히 말하다가 잠깐 그거 아닌데? 약간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럴 때 그냥 여러분이 하고 가는 것보다는 let me rephrase that. 약간 멋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다시 말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말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을 정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유용해요? 기억 안 남. 이런 상황 우리 진짜 많죠. 내가 이 주제 준비했는데 기억이 안 나. 막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말하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 있잖아. 약간 삐 하면서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들 때. 저 진짜 시험 볼 때 그런 경우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쓰는 말이에요. 또는 그러지 않아도 약간 자연스러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전략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Sorry, I lost my train of thought. 나 이거 생각에 기차를 잃었네. 그러니까 생각이 가는 그 길을 내가 잃어버렸다. 즉, 잠깐만, 나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 필러는 통으로 암기해놓고 적절하게 상황마다 사용해주시면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답변을 좀 만들어 볼게요. 답변 보세요. 질문 뭐예요? I would like to know about your latest experience going to the movies. 영화관을 갔다 최근 경험을 얘기하래요. 경험담 문제고요. Tell me all about what you did that day, including everything before.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장 가볼게요. 우리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브레인스토밍 레시피랑 약간 연결해서 갑니다. 자, 우리 사진 찰칵찰칵 착각 머릿속에 연결하셔야 돼요. 경험담이니까 특히나 순서가 있겠죠. before부터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일단은 영화관 가기 전에 우리는 파스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파스타를 먹는 음식점을 머릿속에 사진 찰칵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파스타 먹었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여러분이 다 묘사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파스타 먹었어? Totally amazing. 진짜 맛있었어. 먹으면 상상하는 거야. 진짜 맛있다. 이렇게. 그리고 친구랑 그 사진 찰칵한 거 보니까 우리 먹으면서 막
깔깔깔 떠들기도 했네.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나눴어. 이런 것도 여러분 연결. 자, 그 다음 두 번째 찰칵. 이제 영화관 입장. 들어갔어. 가서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관 상황을 찰칵. 가능하면 요 뒤에도 영화를 봤고 스크린이 진짜 컸어.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찰칵은 영화관을 다 보고 이제 집을 갔어. 가는 길 그리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일단 나는 이 영화가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랩탑을 딱 열고 후기를 찾아본 거야. 그래서 looked up reviews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이 사진 찰칵 있잖아요. 나는 리뷰를 막 내 랩탑으로 찾아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사진 찰칵 우리 세 장면 있어요. 답변으로 가볼게요. 자, 인트로 시작할 때는 자 이렇게 갈게요. 영화관을 간 최근 경험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지난 주말이 되겠네 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자, 이렇게 가볼게요. If you ask me about my latest experience. 자, 요거는 우리 아까 if you ask me 보셨죠? 나한테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이거를 활용한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about하고 질문에 있는 키워드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화관에 간 경험이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Going to the movies. 자, 같이 해볼게요. If you ask me about 뭐에 대해서 my latest experience. 어떤 experience? Going to movies. 지난 주말이 되겠네. 일단은 지난 주말이었다는 it was last weekend 라는 기본 문장이에요. 앞에 지난 주말이 되겠네. 아까 필러 표현 뭐 있었어요? I would say. If you ask me, I would say. 이 표현 여러분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바디로 넘어갈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찰칵한 거 가볼 겁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해볼게요. 친구 한 명이랑 매드맥스를 보러 영화관을 갔어. 그 다음에 우리는 파스타를 먹었고 음식 진짜 맛있더라. 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I went to the movies 하셔야겠죠? I went to the movies. 나는 영화 보러 갔어. To watch Mad Max. 누구랑? With one of my friends. 내 친구 한 명이랑은 with one of my friends. My friends랑 one of my friends랑 약간 표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one of my friends 사용하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찰칵한 거 뭐예요? 우리 파스타 먹었죠? we had pasta at the shopping mall. 가능하면 찰칵하고 그게 전체 쇼핑몰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And the food was 여러분 뭐였어요? 진짜 맛있었어? Delicious 대신에 만능 amazing, totally amazing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또 우리는 서로의 근황에 대해 얘기했어. 아까 찰칵한 거에 같이 막 대화 나누는 씬이 있었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러 갔어. 와, 진짜 대박이더라 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On top of that. 우리 아까 뭔가 나열 추가할 때 on top of that 쓸 수 있다 그랬죠. We 아까 뭐예요? 서로 근황 얘기 나누다 뭐였어요? We caught up with each other. 자, 그 다음 on 뭐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how we were doing. 요거는 여러분이 같이 풀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Catch up with each other on how we're doing.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catch up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러 갔어. 영화를 보러 가다는 we watched the movie. 이거 다 할 수 있죠. 그 후 after that. 이게 있고 없고가 여러분 진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 연결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After that, we watched the movie. 진짜 대박이더라. 이거 아까 긍정 경험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It was such a blast. 이거 우리 풀 센텐스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긍정 경험이잖아요. 중간에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찰칵 뭐예요? 근데 다음 찰칵 말하기 전에 기억이 안 나. 잠깐만 미안. 나 뭐라 하려는지 까먹었어. 잠깐만. 이런 거 중간에 여러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 건 영화 줄거리에 대해 생각을 얘기했어. 이런 것도 전 살짝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after that도 있지만 afterwards. 반복하기 싫으니까 두 가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Afterwards, sorry, I 하고 까먹었어 뭐였어요? 기억 안 남? 우리 뭐였을까요? I lost my train of thought. 그렇죠. 이거 빠르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Sorry, I lost my train of thoughts. 하고 하고 여러분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감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한 건이에요. 자, 그래서 연결 이렇게 갈게요. What we did afterwards. 자, 우리가 문장 구조 자체를 저는 이런 구조도 되게 추천드리는데요. 자, 뭐뭐 한 것은 이라고 얘기할 때는 what으로 시작하면 되겠죠. What we did afterwards. 우리가 그 후에 한 것은 was 뭐 했어요? 줄거리에 대해 생각을 얘기했어. 자, 줄거리에 대해는요, 여기 있어요. About the plot of the movie.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어. We share our thoughts.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볼게요. 진짜 재밌는 건 우리 둘 다 인터넷에 후기를 찾아봤더라고.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 자, 이렇게 갈게요. 진짜 재밌는 건 이거 우리 아까 봤던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갑니다. What's really interesting is 그렇죠. 또 재밌는 건 하고 연결 갑니다. 자, 그 다음 that 우리가 리뷰를 찾아봤다. look up review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죠? 우리는 둘 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주어 뒤에 바로 both를 붙이면 돼요. We both looked up reviews. 인터넷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생각보다 이게 알지만 바로 생각이 안 나요. 인터넷 앞에 뭐 써서? on the 써서 on the internet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풀 센텐스 가실 수 있겠죠?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 어떻게 얘기해요? It was such a memorable day for me.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통으로 쭉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처음에 이런 표현, 그리고 중간에 연결, 그리고 마무리까지. 여러분 이거 쭉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캡처하셔도 상관없어요. 보시면서 아, 이렇게 연결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아까 배웠던 표현들이 그리고 필러들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구나. 처음에는요, 당연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표현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진짜 만능으로 그냥 있는 대부분의 답변을 그냥 어떻게든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요.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하셨던 거 있죠? 그 내용을 기본 문장으로 일단 각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찰칵한 거 묘사를 뭐 꾸미려고 하지 말고요. 뭐 뭘 먹었다, 뭐 친구랑 뭘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배운 표현들을 꼭 암기를 해주세요. 얘네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암기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해보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해요. 처음에는 답변하실 때 막 녹음하지 마시고 막 시간 재지 마시고 그냥 일단 자유롭게 일단 말을 해보시고 어려우면 답안을 대본으로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진다 싶으면 녹음 켜고 꼭 말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니 오픽.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 두 번째 레시피를 또 공개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시피를 들고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과제도 열심히 해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